안녕하십니까. 스틸앤스틸의 유성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상풍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방안입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용 강제수요, 그리고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2월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는, 연설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 해상풍력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이미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기는 2030년까지 2만에서 2만 5천 기 정도 신규로 설치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는 국제재생에너지협회에서 추정한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 용량 전망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기는 1200에서 1500기 정도 신규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정부에서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상풍력용 강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용 강제 수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풍력 발전기의 주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 구조인 터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타워와 그리고 그 블레이드가 포함된 나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워와 나셀에 들어가는 기어박스라든가 샤프트, 그리고 로터, 이런 곳에는 대부분 많은 관계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도, 하부 구조물이란 그 해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해저에는 첫째 모노파일 형식의 그런 구조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자켓 방식의 구조물, 그 다음에 부유식 구조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하부 구조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부 구조물에는 대부분 후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소요 관계 중에서 어떠한 제품이 사용되는가, 먼저 단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조품이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입니다. 피치 베어링은 피치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베어링을 말하는데요. 이 피치 시스템은 바람의 그 세기에 따라서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베어링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피치 베어링이라고 하고, 이것이 단조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요 베어링입니다. 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로트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변화할 때 유연하게 그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어링이 들어가는데요. 이 베어링을 요 베어링이라고 하고, 이것이 단조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단조품으로는 메인 샤프트와 타워 플랜지가 있습니다. 메인 샤프트는 다 아시겠지만 그 블레이드의 동력을 제너레이터로 연결하는 그냥 주 핵심 부분입니다. 이 메인 샤프트가 단조품으로 만들어지고, 타워 플랜지는 타워의 중간중간에 그 타워를 연결하는 그러한 구성품입니다. 이 또한 그 타워 플랜지는 그 단조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강재인 후판입니다. 후판은 타워를 만드는 주 재료이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를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타워는 일반적으로 그 항복 강도 355메타파스칼 그리고 피로 강도 90메타파스칼 정도 되는 그 고강도 후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타워의 구조에 따라서 다소 강도가 낮은 그런 강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후판이 소요되는 부분이 하부 구조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그 상강 MNT에서 제작한 그런 하부 구조물인데요. 자켓형입니다. 이 자켓형에는 두께 13mm에서 105mm 정도 그 얇은 후판에서 매우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는데요. 한 기당 한 1150톤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하부 구조물은 용접을 용이하게 위해서 용접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단중강 그 한 장당 무게가 한 24톤 이상 되는 대형 후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타워와 하부 구조에 들어간 그러한 강재들이 대부분 후판이고요. 이러한 후판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후판, 단조품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해상 풍력력 강재 수요 전망을 보면 사실 그 세계적으로 발전기 그 설치 전망 그리고 국내에서의 발전기 설치 전망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어떤 터빈이 설치될 것이냐 뭐 8메가와트급이냐 10메가와트급이냐에 따라서 그 소요되는 강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고려해서 세계적으로는 한 2030년까지 최소한 3천만 톤에서 최대 한 5,750만 톤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180만 톤에서 최대 345만 톤 정도 수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음은 해상 풍력 산업의 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해서 정부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은 우리나라의 그 해상 풍력 산업과 관련된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우려 중에서 가장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기반인 밸류체인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는 또 특히 그 터빈 제조사가 예전에 12곳이나 있었는데 현재 2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키울수록 국내 업체만 다 날아가게 된다. 해외 업체들만 수익을 보게 된다. 뭐 이러한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그 추진 계획,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부 측에서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업계의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력 발전은 터빈 시스템과 그 다음에 단지 개발, 설치, 시공, O&M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터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세계에 비해서 상당히 열이되어 있고 그 단지 개발, 그 설치, 시공 및 O&M도 세계 수준의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이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터빈 시스템 중에서 타워 등 기타 부품에 대해서는 세계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라든가 발전기, 변환기 등은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당히 세계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이한 그런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그 경쟁력 열이 때문에 국산 풍력 터빈의 점유율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용화 터빈이 5.5메가와트급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8메가와트급이 상용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형화 추세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국내 풍력 설비 터빈에서 국산 점유율도 2016년에는 국산의 비중이 한 70%를 넘었었는데 작년 2020년 상반기에는 그 50%가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풍력 터빈의 그러한 기술 개발이 앞으로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상 풍력 산업의 생태계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생태계의 제하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상부 수익 모든 기획하고 그리고 주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런 상부는 대부분 해외 업체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일부 부품이라든가 소재 공급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은 풍력 설비의 발주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력회사는 풍력 단지의 기본 설계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맡게 되고 그리고 이 전력회사는 다시 각 부품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대체로 보면 터빈사와 등기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터빈사는 타워, 하부 구조, 다른 부품들을 다시 제작회사가 구매를 하게 되고 소재, 후판과 같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력회사가 직접 포스코 등 소재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터빈사가 소재 공급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 공급은 타워를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하부 구조를 제작하는 업체에 직접 포스코 등 소재 생산 업체들이 직접 공급하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력회사나 터빈과 같은 상부 구조보다는 타워, 하부 구조를 만들거나 혹은 후판과 같이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의 대부분은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러한 수익은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이러한 생태계 내의 구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금 생태계의 하부에서 이러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는 풍력용 강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영국의 혼시 1차, 2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체 강제의 약 30%를 공급한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대만의 포모사2 등 7개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강제를 약 한 16만 톤 공급한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용 강제에 상당한 그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다음은 삼강 MNT인데요. 삼강 MNT는 해상 풍력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강 MNT는 2019년 이후에 대만, 영국 등 해외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대규모 그런 수주를 했었고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발주되는 양의 절반 정도를 이 회사가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삼강 MNT는 이와 같이 하부 구조물, 후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부 구조물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CS 윈드예요. CS 윈드입니다. 이 CS 윈드는
그 타워를 전문적으로, 풍력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16%로서 글로벌 1위에 위치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약 1만 1000개의 풍력 타워를 납품을 했습니다. 현재 CS 윈드는 국내에는 그 제작 공장이 없고, 또 동남아에 주로 제작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태웅입니다. 태웅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조품 제조 회사인데요. 태웅은 오래전부터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타워 플랜지를 생산을 해서 베스타스라든가 지멘스, GE 등 글로벌한 그러한 터빈 제작 업체에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타워 플랜지와 그리고 메인 샤프트와 같은 핵심 그런 단조품, 해상 풍력용 그 단조품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로 세계 최고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풍력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터빈인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 유니선이 이 터빈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대형 큰 업체가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은 그 풍력 터빈을 국내 시장에,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에 주력해서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 5.5메가와트 급을 상용화한 상태고, 현재는 그 8메가와트급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메가와트급이 해외의 선진업체들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현재 해외 그 선진업체들은 10메가와트급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내 그 풍력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산중공업과 같은 그러한 핵심 기자재인 터빈의 그 국내 작업 혹은 국내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터빈 자체가 우리나라 그 해상 풍력 산업의 어떤 생태계의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로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발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 그 산업 생태계 자체를 좀 더 상위로 레벨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참고로 그 덴마크 오스테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 해상 풍력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그 생태계 내에서의 활동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스테드는 수년 전부터 오스테드 코리아를 국내에 설립을 해서 현재 인천 덕적도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1.6기가와트 그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은 한 8조 원이고 상업 개시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래 두 번째 점에 보시면 한국 참여 가능 기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포스코, 상강, M&T, 현대스틸산업, CS 윈드, LS 전선, EEW 코리아 등과 같이 사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해상 풍력 산업 생태계의 대부분 하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입니다. 상부에서 활동하는 터빈 제작 업체는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아마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그러한 인천 해상 풍력 단지에서 터빈은 베스타스라든가 혹은 GE라든가 이러한 해외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 이러한 참여 가능 기업들은 그러한 터빈 업체의 제작 업체 혹은 부품 공급 업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상 풍력 산업의 또 국내의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문제점을 좀 종합해 보면, 첫째로는 터빈과 같이 핵심 분야에 있어서 국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공급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미 그 생태계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국내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터빈 제작사 혹은 그 발전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협상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국내 기업 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 간의 어떤 정보 교류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수주의 어떤 최적 시기라든가 혹은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 교류가 미흡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최적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내 업계 간의 그러한 기술 교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좀 놓치고 있고, 그리고 강제 가공이나 혹은 신규 타워의 어떤 타입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공동 기술 개발 그러한 기회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국내 해상 풍력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저는 국내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규 소재나 기자재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계 간에 조금 더 교류를 활성화해서 공동 수주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타워나 지금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워나 타워 플랜지, 철강 업계가 공동으로 수주를 추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타워를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해외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라도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각 기업 간의 어떤 개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방적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각 국내 관련 업체들 간에 특별 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을 해서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가 혹은 수주 체계를 공동 수주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발전기라든가 타워, 하부 구조, 소조업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형 터빈과 하부 구조, 강제 가공 기술, 소재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업체들 간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내 프로젝트, 국내에서 추진되는 그런 프로젝트만이라도 국내 업체들 간에 보다 더 단합된 그런 협력을 통해서 국내 시장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러한 기회를 앞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승덕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국내 풍력 발전 관련된 국내 많은 기업들의 공동 노력,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국내에서 특히 철강 관련된 업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웅이나 포스코나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은. 네, 예.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협력,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그 협력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저는 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포스코와 SK 건설에서도 플로팅 하부 구조와 관련해서
같이 공동 기술 개발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현재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부 구조든 그 타워든 실제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 풍력 발전 회사들도 이 풍력 터빈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업체들 간의 그 소재, 가공 기술, 그 다음에 그 부품 업체와 공동으로 협력을 하면 실제로 그러한 그 풍력 발전 업체들의 요구에 맞춰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부 구조와 타워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유 박사님 발표를 보면 특히 터빈 업체의 국산화 점유율은 갈수록 국산 점유율이 떨어지고 해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를 보면. 이런데 또 아까 말씀에 의하면 국내 그 터빈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국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좀 모순되거든요. 사실은 국내 경쟁력이 없는 국산을 선다면 결국은 풍력 산업 전반이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그 우리가 선택에 어려움이 많은 내용 같습니다. 사실 뭐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현재 풍력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해외보다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풍력 터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발전 단가가 높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전력 비용을 그 높아진 전력 비용을 국민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 10배 정도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이 터빈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상당히 많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조기에 어떤 풍력 터빈을 뭐 대형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기술 수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그 사업 참여의 기회가 없어지면 국내 풍력 산업 자체가 앞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시장 성장성이 있는 시장에서 분야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국내 프로젝트만이라도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풍력 산업 전체가 사실 생태계 전체가 어떤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 전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얼마나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더 지나친 지원만 하다 보면 사실은 경쟁력을 또 강화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거기에 정부의 지원,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유 박사님께서 또 강조하신 소위 각 기업 간 공조를 통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특별 목적 법인을 SPC를 세워서 그 SPC 내에 부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태웅, 뭐 CS 윈드 혹은 그 다음에 상강 MNT, 포스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업들을 다 합치면 하나의 그 터빈 전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소재부터 터빈까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터빈 쪽은 그 특정 기업이 혼자서 부담하기 힘들고 거기에 이제 정부 R&D를 좀 더 추가를 하면 그 기업들 자체가 일부 그 투자를 하고 그랬을 경우는 훨씬 더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태계에서 일부 뭐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경쟁력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이게 전체가 살라 그러면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렇죠. 더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예. 가능하면 어느 선까지는 좀 취약한 부분은 정부가 도와서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정도나 그러나 또 아무리 보호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끊임없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악순환으로 빠지게 네, 되는 예. 참 이게 매우 어려운 하나의 산업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풍력 터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경쟁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제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했지만 실제로 그과 정책에 의해서 많은 업체들이 도태되고 그래서 현재 딱 터빈은 2개 업체만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신한 프로젝트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추진하는 이 시기에 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 업체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그 어떤 그 SPC나 이런 공동 그 연구 개발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오픈해서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더 빨리 어떤 국내 고유의 어떤 터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터빈 업체의 경쟁력이 거의 약화되면 결국 포스코도 아무리 훌륭한 강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국내에서 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미 다는 놓치지 않겠지만, 예. 네, 그렇죠. 다는 놓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다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니까 유승록 박사님은 2030년까지 이 해양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철강제 소요량을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매우 의미 있는 숫자 같은데요. 세계적으로는 3천만 톤에서 5,700만 톤 정도 사이. 국내에는 약 한 180만 톤에서 340만 톤 정도 사이. 이 숫자를 바라보는 철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뭐 시장이 얼마 되지 않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후판이 거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사실 국내든 세계든 사실 현재 후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수요가 가라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규 시장을 계속 개발해서 어떤 공급처를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국내만 보더라도 조선 산업이 상당히 침체함으로써 지금 후판은 뭐 공급 과잉으로 사실 후판 업체들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만약 최대 350만 톤이라고 하면 10년 같으면 1년에 35만 톤이지만 그게 건설하는 기간이라는 거 보면 한 매년 한 70에서 80만 톤 이상 이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개발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분야는 사실 조금 더 고급강이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고부가가치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판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유승록 박사님 주제 발표 고맙습니다. 네, 해양 감사합니다. 플랜트 산업과 철강 산업의 공동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